자, 우리들의 알코올 중독자 비트코인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격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어제는 또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나름 강하게 상승해주는 알트코인들이 있었고, 저도 코티라든지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서 홀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비트코인의 취권에 모두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러 차트도 보시면은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떤 놈이 파는 거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왜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제결제은행 주최 연설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는 달러보다는 금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과연 제롬 파월의 발언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은 지금 현재 미국 CBDC 같은 경우는 발행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미국 달러가 연동된 CBDC가 발행될 것이다. 현금과 CBDC는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발행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변덕이 그냥 죽을 듯 하세요, 아저씨. 자, 이런 사이에 터키에서는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터키의 중앙은행장이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경질되면서 터키의 리라화가 하루 만에 가치가 17%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난리가 났죠. 국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터키에서 566%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터키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치솟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가를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64,000달러로서 대략 한 7,000달러 정도 프리미엄이 더 붙은 상황이고요.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한 개당 10만 달러의 판매를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터키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에 다른 나라들로 번져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려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볼 수가 있었는데요. 54,000달러대까지 떨어지고만 비트코인의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을 쫙쫙 빠지며 청산되는 그런 포지션도 많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오늘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미들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한번 털어내려는 속셈일까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계속돼야 합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나이지리아에서 전격적으로 비트코인 활동이 금지됐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고 일단 암호화폐로부터 은행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과 암호화폐 관련된 활동을 분리시켰을 뿐이지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기를 얼마 전에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돈이 막 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돈을 더 얹어가지고 의료, 교육, 육아 등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총체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은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돈을 찍어서 퍼붓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달러의 가치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무분별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돈을 막 찍어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쪽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보유 자산의 5%는 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투자하되 이 투자처에 비트코인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야겠죠? 일단 숙취가 해소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영화가 있죠. 월가의 늑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실존 주인공, 그의 이름은 조던 벨포트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을 일삼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때는 2017년 그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급등했을 당시 앞으로 비트코인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라는 것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소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으며 그 중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제한됐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때는 마약 중독까지 됐었던 벨포트. 그러나 그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조차 자신이 틀렸을 때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이런 점들은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나. 그 누구처럼 틀려놓고 입 싹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아치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9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타임지에서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뽑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편안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즉 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타임즈가 98년의 내공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분석이 긍정적이었었는데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에서 축적을 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위로 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하방으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크립토랜드 역시 비트코인 위로 가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아래로 가지야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좀 이 간당간당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잠수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상황 속에서 칼리오라는 유명 분석가 역시 이야기해주기를,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하방으로 떨구기 시작했다. 일단 이 추세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라올 수 없다면은 비트코인 숏을 좀 때려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지난 2015년에서 17년 사이클 당시 RSI 기준 3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5번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35% 조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10일 전쯤에 RSI랑 OBV 동시에 3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최근 반등세가 약했던 것도 마음에 많이 걸린다라고 약간 우려하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을 것인가? 터키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그 밖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비트코인 사기 운동을 좀 벌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비트코인이 회복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역시 굉장히 살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디파이나 NFT 등 이더리움에 관련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스BTC의 아유시 찐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700달러 이상이 유지가 돼야만 된다. 1700달러 위에서 놀아야 나중에 1820달러, 1850달러 등등까지 나갈 수 있겠는데 1700달러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1550달러 그리고 15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리서치 회사인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거래소들 내 이더리움 공급 비율이 지난 28개월 기준 최저치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이더리움의 수요가 많기 때문, 바로 디파이와 NFT 등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이더리움의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가격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어떤 놈이 파는 거야 이더리움. 그만 좀 팔으라고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이번에 체인알리시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크립토닷컴의 네트워크 보안이 더욱더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체인알리시스의 실시간 및 온체인 모니터링 솔루션은 CRO 토큰과 통합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안에 더욱더 힘을 쓰고 있는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한 가상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출시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크레딧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해당 카드로 구매 시 최대 8% 페이백이 가능한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유럽 및 영국에서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도 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가격 같은 경우는 정체되어 있는 A다.
찰스 호스킨스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칼다노에서 실행되는 DF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왜 그런지 알아? 왜냐면 지금 현재 수요가 너무 커가지고 넘쳐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칼다노가 개발하고 있는 고겐이 일단 출시가 되면은 나중에 생태계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77개국 차용인들에게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원 인증 시스템 구축, 메타데이터 시스템 체크, 결제 시스템 등등이 먼저 사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무려 1000만에 달한다는 유튜버 바트베이커라는 유튜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NFT 토큰을 판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부럽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 더욱더 강경하게 암호화폐를 때려잡겠다. 어느 정도까지냐?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는 곳들의 인터넷을 차단해버리겠다. 막장 중에 개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인도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물론 해당 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고 인도 현지 매체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래도 P2P 거래는 막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도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도 부디 양아치 국가가 되지는 않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니스왑 버전3 공개를 앞두고 있는 유니스왑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분석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있는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크립토 제레마이아 같은 경우는 컵앤핸들을 보면서 조만간에 $40 초반 혹은 $50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엎어지면서 이 유니스왑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는 유니콘의 뿔을 부러뜨려 버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부디 이 부러진 뿔을 하루빨리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유니스왑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하루빨리 비트코인 조정이 끝나고 이 상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흥분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호두과자 던지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